설혜아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서천의 청정바다, 밝은 햇살, 푸른빛 맑은 물, 산뜻한 숲속 향기, 건강하고 맛있는 경험,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선물, 설혜아입니다.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 설혜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전국 최초로 발표하며 2045년까지 5년 앞당겨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충남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등 국가계획에 부합해 작성됐습니다. 양 지사는 우리 도는 지난해 12월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를 견인하고 탈석탄 탄소 중립 근고 정책에 대한 기업과 정부 단체, 금융권의 참여를 이끌었다며 이 같은 노력은 8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2018년 1억 6,13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2030년 9,700만 톤, 2035년 8천만 톤, 2040년엔 4천만 톤까지 줄이고 2045년엔 실질적인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석탄화력 발전 30기 가운데 2035년 전까지 설치한 지 30년이 됐거나 그 이상 지난 17기를 수명 연장 없이 폐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생활 속 탄소 중립 문화 확산, 폐기물 에너지화, 탄소 흡수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체코 전문가 초청 멘토링 회의를 지난 2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유럽 지역 교류 확대를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선 김인천 한국외대 교수가 체코 공화국의 정치, 경제, 역사와 한국과의 관계, 교류 추천 도시 등을 강의했습니다. 김 교수는 비소치나주 등 체코 내 3개 지역을 교류 지역으로 추천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및 경제 분야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체코와의 교류를 본격 추진해 중부 유럽권 대상 국제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7일 대전시 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올해 추진 실정 및 내년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대전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내년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에 199개 사업에 3,7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는 올해 2,727억 원에 비해 36%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1,543억 원, 지방비 1,983억 원, 기타 민간 부문이 184억 원으로 올해 대비 지방비 재원은 62%로 늘어났습니다. 대전시는 내년에 과학수도 대전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덕특구 재창조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대전시와 대덕특구 협력사업을 가속화해 4차 산업혁명의 기술기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서구 삼거리에서 대화동 대전산단을 잇는 한샘대교가 지난 17일 준공식을 갖고 행정 절차를 거쳐 21일 개통됐습니다. 한샘대교는 총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해 교량 길이 420m, 폭 23에서 30m, 왕복 4차로로 개설됐습니다. 그동안 대전산단은 준공된 지 50년이 넘어 산업 환경이나 기반 시설이 취약해졌고 한밭대교와 원총교의 교통체증이 심해 물류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한샘대교 개통으로 통행거리는 3km가 줄어들고 통행시간도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약 2만 대의 교통량 분산이 가능해졌고 대전 산단 도달 시간이 단축돼 대덕구와 서구의 교통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경부고속도로 회덕 나들목에서 둔산과 대덕특구와의 연결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샘대교 명칭은 크다라는 의미의 우리말 한과 지역명인 샘머리의 샘을 조합한 명칭으로 지난 2018년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대전시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복지 선진도시로 나아간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대전시의 수건사업인 대전의료원이 예타 면제와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까지 이뤄내면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에 시는 대전의료원을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안전망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국내 최초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치매 전문 병상을 기존 78개 병상에서 198개 병상으로 확대해 노인층에 대한 의료 공백도 줄어들게 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대전의료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등 공공의료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4대 해변이라고 불릴 만큼 여름이면 많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던 충남 서천군의 동백정 해수욕장. 개발과 건설이라는 이익에 들어섰던 서천 화력발전소가 40년 만에 폐쇄되며 현재는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한 공사에 구슬땀이 한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해수욕장의 복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유일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970년대에는 산업화라는 개발의 이익이 자연 생태계의 보존보다 더 중요시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개발의 이익에 자연을 빼앗겨버린 서천군 마량리에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며 절경으로 꼽히던 동백정 해수욕장은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가까이 흐른 지금 전 세계적인 자연환경과 보존의 중요성으로 서천화력발전소는 지난 2017년 조기 폐쇄되고 그 자리에는 잃어버렸던 동백정 해수욕장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폐쇄하고 예전처럼 이제 복원을 한다는 의미가 또 있잖아요. 개발로 사라진 해수욕장을 복원하는 이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입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의 주도로 27만 제곱미터 부지에 650억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현재 소규모 건축물과 구조물 등이 철거 중입니다. 6월 달부터 철거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비산먼지나 이제 소음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부발전하고 서천군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변에 좀 이제 비산먼지 망하고 그리고 소음 방지 벽 이걸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전체 철거 공정률이 80%에 육박하고 내년 2월에 있을 대형 건축물 발파를 거치면 철거 작업은 마무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7m 아래 땅속에 묻혀있던 동백정 해수욕장이 모습을 드러내면 매립토 65만 톤을 걷어내고 그 위에 모래를 부어 길이 573m, 폭 150m에 가까운 해변이 조성됩니다. 이와 더불어 해수욕장 부근에는 300실 규모의 리조트, 생태공원, 짚라인, 마리나 선착장 등이 차례로 들어서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리조트도 이제 들어서고 그러면은 조금 관광 유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춘장대 해수욕장도 같이 옆에 있고 홍원항도 같이 있고 하면서 시너지 효과.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이 우리 집 앞마당의 자연을 잃고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희생되었던 그 시절의 아픔을 씻어줄 100년 이상의 가치가 되어 서천 군민에게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충남 서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군은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들어가기 전 사업 주인공인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진행 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세부 계획 마련, 공정한 사업 진행 당부 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일원이며 사업비 180억이 투입됐습니다. 사업 목표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발전기지인 문화의 숲 조성, 주민문화복지 공동체 활동 확산, 인구 절반이 노인인 배우마을의 문화관광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입니다. 이날 사업 설명을 담당한 이소은 부소장은 100세 인생 시대를 서천 주민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즐기도록 이번 사업의 비전을 100세놀이 행복서천이라고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사시는 동안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런 공간들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2020년부터 추진된 서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4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된 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이재국 씨는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장항에서 추진됐던 농촌 중심지 사업을 참고해 이번 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철저히 계획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운영 지원팀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미리 염두에 두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발굴되어야 될지. 이 부소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역량 있는 분들을 선발해 기획 및 설계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김윤중 씨는 외부 지역 전문의를 통한 평가 및 다수의 의견 수렴 등으로 공정한 사업 진행을 주문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닌 다른 전문인을 위촉을 해서 예를 들면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의견들을 제대로 좀 수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소장은 외부 심사위원들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고 또 SNS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은 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협력을 강조하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면 오늘 나온 걱정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 많은 학식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욱더 이 사업에 동참하셔서 이 사업이 완성도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100세누리 행복서천의 이룩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을 제한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이용 시 단독으로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1인과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과 카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은 방역 패스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등 2그룹은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영화관, PC방 등 3그룹과 마사지, 안마소 등의 기타 그룹은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일반 학원과 독서실 등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됐고 평생직업 교육학원만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충남 서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인 장항읍 유부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송을 위한 닥터 헬기 이착륙장 사업을 준공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유부도는 49세대 7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천군 내 유일한 유인도서로 그동안 응급환자 발생 시 선박을 이용해 인근 도시로 후송을 해왔습니다. 이에 군은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선정해 지난 6일 닥터 헬기 이착륙장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닥터 헬기는 각종 의료 장비를 갖추고 전문 의료진이 동반 탑승해 치료 이송하는 전용 헬기로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문영 보건소장은 이번 이착륙장 건설로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이 가능해져 유부도 주민의 생명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며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행복한 서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은 지난 16일 판교중학교를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10월부터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와 문화 확산이라는 취지로 학교로 찾아가는 공유경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19일 시초초를 시작으로 11월 29일엔 서천여중과 서면중, 그리고 지난 16일 판교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교육은 이론을 통해 공유경제 기초 다지기, 보드게임으로 터득하는 공유경제 이해하기, 카드게임과 모동 활동으로 내 주변에서 찾아보는 공유경제 아이디어 발굴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의 소식을 유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1년 공정채용,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매년 진행됩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수상으로 공정채용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임을 입증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공공부문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천군 청소년 문화센터의 방과후 아카데미인 꿈애랑 졸업식이 지난 17일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 졸업식에서는 모범 청소년에게 수여되는 서천군수의 표창장과 방과후 활동 수기에 의무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장려상을 받은 학생, 그리고 장학금 전달 등의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관계자는 2022년에도 돌봄이 필요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에게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천군에는 코로나19라는 경제위기 상황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을 위한 사랑 나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웃돕기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서 시초면의 차광규 씨가 100만 원의 후원금을, 서천읍교회 장은일 담임 목사는 2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대한적 십자사에서 4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서천군에 기탁했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교육 소식을 유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과 서천 로타리클럽은 지난 16일 주거환경 개선 및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서천 로타리클럽과 업무 협약을 통해 관내 청소년 중 저소득 가정 및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서천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천미래교육자문위원회는 서천교육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제안을 하고 있으며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교육 관련 단체 대표, 도의원, 군의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교육자문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내년 주요 업무 사업들을 면밀하게 추진해 서천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교육청은 지난 20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기쁨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 120명의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방한용품, 건강관리용품, 간편식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지원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기본 취지에 맞게 진행된 기쁨 나눔 꾸러미 전달을 통해 학생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